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네,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빼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일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제에서 명제와 진리집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과 교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합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좀 복잡해 보인다 하는 거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합집합이 이거잖아요. 합집합이 가운데 여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여집합 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여기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기가 합집합 여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A의 여집합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B의 여집합 부분에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의 교집합입니다. 그 교집합이라는 건 바깥 부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A,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네. 여기가 합이면 여기가 교집합이에요. 여집합이 각각 하나씩 주어지고 이 중간에 합집합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여집합을 하나씩 주시고 이게 교집합이잖아요.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교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가운데 교집합 빼고 나머지 부분 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A의 여집합이 이거고 B의 여집합이 이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빼고 모든 부분 다 들어가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네, 그리고 명제 시작하겠습니다. 명제 이거 한 3개 정도로 나눴는데 이게 제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제일 정신이 없는데 이걸 잘 보시려면 이 진리집합을 잘 아셔야 돼요. 역과 대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한데 진리집합을 모르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명제라는 게 뭐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이다. 이거 두 개는 정확하죠? 모두 홀수이다 라고 하면 거짓이죠. 왜냐하면 소수 중에는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음의 정수 중에 가장 큰 수는 -.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참 또는 거짓. 이 불분명한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도 중요해요. 정의라는 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모르면 좀 곤란해집니다. 네, 공통적인 약속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쓰기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그 용어의 정의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 바꾸고 나서 그 이해가 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걸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살짝 바꾸는 거는 상관없지만 이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건과 진리집합이 있어요. 조건이란 것도 일종의 명제는 아니겠구나. 일종의 문장이나 식입니다. 조건이라는 거, 조건은 뭐죠?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영어에도 뭐 조건? 영어에도 조건이 있나요? 가정법? 뭐이면 뭐이다 이렇게. 뭐이면에 해당하는 걸 조건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x는 3보다 작다. x-5는 0이다. 등등등 이런 것들. 어떤 정확하지 않은 이런 애들을 포함한 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이 부분에 따라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x는 3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x-5도 0이다 이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x는 5겠죠. x는 5일 때 이 식은,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3보다 작은 어떤 수를 했을 때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 나왔습니다.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조금 여기서 보면 별로 안 어려운데 뒤에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갈 때. 그때도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 정의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돼서 진리집합 정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 그대로 갑니다. 전체 집합에서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볼까요? 이 조건이랬잖아요, 이거.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5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5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뭐 3보다 작은 수 되게 굉장히 많겠죠? 조건이 없으니까.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자연수 중에 골라라 하면 2개일 거고, 정수 중에 골라라 하면 무수히 많겠죠? 양의 정수 중에 골라라 이러면, 그래도 무수히 많을 거고요. 네. 모든 원소를 다 나열한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자연수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조건. X는 6의 약수이다. 그러면 1, 2, 3, 6.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X는 9보다 작은 짝수이다. 요거에 진리집합을 하면 2, 4, 6, 8이 되겠죠. 이게 진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과 부정이 있어요. 부정. 이 부정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정 불능할 때 나왔었어요. 그 부정과 다른 부정입니다. 그 부정은 정해지지 않는 부정이고요. 여기서 부정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물결을 앞에 써줘요. 그리고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는 3이다의 부정은 3은 홀수가 아니다.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이건 뭐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정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그 부정이에요. 2는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가 아니다. 아니다 붙으면 부정이 됩니다. 여기 명제 부분에서의 부정은 그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부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x는 4보다 크다의 부정. 이 부정은 x는 x는 4보다 크다잖아요. 작다가 될까요? 작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 크다잖아요.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큰 거, 크다, 작다. 물론 작은 게 왼쪽으로 씁니다, 보통은. 글자만 쓸게요. 크다, 작다, 그리고 같다가 있죠. 여기 크다잖아요. 크다가 아닌 거 이거 2개 다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게 돼야 돼요. 부정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명제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중 부정의 부정. 부정이죠. P의 P가 아닌 거가 아닌 거를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여집합이랑 비슷하죠. 여집합에서 P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왜냐하면 자, 진리집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집합.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래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죠? P라고 할 수 있어요. 이 P의 진리집합은 P라고 할 수 있어요. P가 아닌 거래요. 그럼 P가 아닌 거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아니래요. 그럼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여집합에서와 같은 원리가 돼요. 자, 좀 빠른가요? 네,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조건과 부정 두 번째를 할게요. 조건과 부정 두 번째. 두 명제 또는 조건 P, Q에 대하여 P 또는 Q의 부정. 그리고 의 부정. 자, 이거를 해볼게요. 두 개가 있죠. 아까는 그냥 P의 부정. 지금은 그리고의 부정. 또는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 자, 그러면 이거 부정은 어떻게 하나요? P의 부정은 뭐죠? not P가 되죠. 그죠?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Q의 부정은 not Q가 될 거예요. 이거예요. 각각을 부정해주면 됩니다. P를 부정하고 Q를 부정하고 그리고 또 부정하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거는요. 여기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네요. 이런 오타가 있어서는 안 돼. 자, 여기는 그러면 P의 부정은 뭐죠? not P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not Q의 부정은 not Q.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요. 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그래서 각각 앞에 거 순서대로 P의 부정, 또는의 부정, Q의 부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표로 나타내는데 이 P, Q는 뭘까요? 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P 또는 Q래요.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P 그리고 Q 하면 그리고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교집합이 돼요. 또는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이 수학 하 뒤에 보면 경우의 수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이거 또 나와요. 지금 확 받고 가서 이거 두 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not P 하면 이건 P의 여집합이 됐어요. 그리고 하면 교집합. 그리고 not Q 하면 Q의 여집합. not P 하면 P의 여집합. 또는 하면 합집합. not Q 하면 Q의 여집합. 이렇게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P면 Q이다 라고 읽어요.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는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보겠습니다. 명제예요. 이것 자체가 명제예요. P가 명제가 아니고요. Q도 명제가 아니고요. P는 Q이다. 이거 자체가 명제예요. 그래서 P는 조건이고 Q도 조건이에요. 보통 얘기를 할 때는 P는 가정이라고 그러고 Q는 결론이라고 해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의 두 조건 P는 X는 2고 Q는 2다. 뒤에 거가 Q고 앞에 거가 P라는 뜻이에요. P면 Q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면 Q이다. P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P를 가정이라고 그러고 Q를 결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증명이라는 거 이거 용어하고 또 갈게요. 주어진 가정과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들을 이용하여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옳다고 밝혀진 성질이 있어야 돼요.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잘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이거 왜 하냐고요? 왜 한다고요? 참과 거짓을 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례라는 거는 반은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얘는 예시, 반대의 예시를 반례라고 합니다. 명제 P는 Q이다 해서 조건 P는 참이 되게 하지만 조건 Q는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를 반례라고 합니다. P는 맞아요. P는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Q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를 반례라고 해요. 이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두 장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일단 반례라는 게 있다. 반대되는 예다. 이 참 거짓을 밝혀야 되는데 참이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거짓인 예가 나오면 그게 반례예요. 이게 거짓이다를 밝혀야 되는데 참인 예가 나와도 그건 반례예요. 그래서 자 명제 핀 참의 참거짓 이거 두 번째 또
나왔네요. 네, 두 번째. 일반적으로 P는 Q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갖고 PQ라고 하면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뒤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밑에서도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안 되네요.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P이면 Q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이게 왜 먼저 안 나왔지? 이게 뭐냐면 P면 Q이다 라고 했어요. P의 진리집합은 P예요. 그죠? Q이다.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P가 Q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의 예를 들어볼까요? 얘는 정사각형이에요. 자,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말 되죠? 근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로 예를 들을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 예를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숫자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Q, P. 아까 그걸로 할까요?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얘가 2라는 거잖아요. 그죠? X제곱. 제곱은 4이다. 그럼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X제곱이 4이다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요?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P는 Q 안에 들어가지만 Q는 P 안에 안 들어가죠. 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참이 됩니다. 그죠? 참이 돼요. 근데 들어가지 않아요.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P가 있고 반대의 포함 관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부분집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되면 거짓이면 이렇게 거짓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 x제곱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다이다. 두 조건을 p는 x제곱이 0보다 크다. q는 0이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둘이 PQ라고 하면 p에 들어가는 애는 마이너스여도 되잖아요. 사실 x가 마이너스여도 됩니다.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q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p가 더 큰 거죠. p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는 말인 거예요. 네, 얘는 거짓이 돼요. 발레를 들어볼게요. 자, 발레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 자체가 0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맞지만 얘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발레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뿐만이 아니고 얘는 엄청 많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부호 붙은 음수는 다 돼요. 음수는 다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지 않고 Q가 P에 포함이 되겠죠. 반대로 쓰면 이게 가정으로 오고 얘가 결론 가면 얘는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 모든이 붙었어요. 모든. 아까 또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이고 뒤에는 어떤이 있겠네요. 네.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다 라는 말은 전체집합 U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조건 p가 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p와 전체집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임을 밝히려면
같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같지 않다라는 거는 P에는 속하는 원소지만 P에 속하지 않는 원소 중에 U에는 들어가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이 파란색 이거 얘를 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블록식인데 요 X 바깥 P 바깥에 하지만 U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 원소를 찾아내는 거를 찾아내면 그 거짓임이 밝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으면 P랑 U랑 같으면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 되고요. 같지 않으면 거짓이 돼요. 모든이 붙었을 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같으면 모든 X에 대하여 참, 다르면 모든 X에 대하여 거짓. 자, 이번에 어떤이 붙었어요. 어떤 X에 대해 P다가 참이다 라는 말은 U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조건 P를 참이 되게 한다라는 말. 적어도 하나. 여기는 어떤이라는 건 적어도 하나고 아까 여기서 굳이 따지면 모든 원소에 대하여 빨간색으로 해야 더 잘 보이나? 모든 원소에 여기 모든 일 했잖아. 그죠? 모든 일 했으니까 모든 원소가 다 맞아야 되고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이니까 어떤 거 아무거나 여러 개 중에 어떤 거 하나. 그래서 적어도 하나만 P를 참이 되게 한다라는 적어도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는 하나 이상이면 더 좋고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집합은 P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거짓임을 밝히려면 공집합인 걸 하면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원소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를 보이면 거짓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는 참이 되고요. 공집합이면 어떤 X는 거짓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이 두 개 조금 헷갈리는데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래도가 아니라 이해가 될 겁니다.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모든 게 다 맞다라고 하면 그게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건데 같지 않으려면 P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U에는 들어가는 전체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하나만 밝히면 바로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가 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임을 밝히려면 공집합인 걸 보이시면 됩니다. 네. 그 자세한 예나 뭐 이런 거는 시간 돼서 예제가 있으면 한번 더 하고 여기 자체보다 진리집합 그 자체보다도 이거는 이제 개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서 이 부분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개념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